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뉴스 리터러시 연구회 회원 명덕초등학교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미디어 자기주도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디톡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디어 디톡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작년부터 전면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미디어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위드 미디어, 위드 유튜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격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집중을 잘 못하고 게임이나 유튜브를 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듯이 원격 수업 중에도 범람하는 이런 미디어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미디어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미디어 사용 지도가 좀 다소 아쉽지 않았나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사실 각 가정마다 미디어 사용 지도 방침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지나친 방임으로 인해서 지나친 노출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디어 펜스 이런 어플을 사용해서 참 좋은 어플이지만 때로는 이 좋은 기능을 활용해서 강압적인 통제를 하는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도 여기서 미디어 사용을 그냥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가정이 지도해야 할 문제로 좀 넘기지 않았나, 미디어 사용 지도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았나, 저희 연구에는 이런 반성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디어 디톡스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디톡스 개념은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 말하는 미디어 디톡스는 사실 이런 단순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미디어 단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상 위드 미디어, 위드 유튜브 시대에 미디어 멀리하기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미디어 디톡스는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 생활 속에서 들어있는 독소를 찾고 그것을 해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요, 가짜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부르지 않고 인톡스, 즉 정보 속의 독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미디어 디톡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실태조사 방법은 여성 가족부, 교육부에서 제작한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지를 연구 목적에 맞게 구글 폼으로 변환해서 활용했습니다. 그 외 몇 만 등 활용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초록색이 좋은 거고요. 노란색이 좀 다소 안 좋은, 붉은색이 매우 안 좋은입니다. 그 수치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초록색이 좋음이고 붉은색으로 안 좋습니다. 4월 달에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접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오히려 제가 스마트폰 과의존 주의군으로 떴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학군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가정에서 지도도 다소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스마트 과의존 경향이 비교적 좋은 편, 좀 낮은 편으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두 가지 정도 발견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붉은 색깔 보이시죠? 과의준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학년 특성상 제대로 설문을 하지 않아 숨어져 있는 과의준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업 시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및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자,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빨간 색깔, 붉은 색깔로 나온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아까 스마트 과의존이 매우 이제 붉은색, 즉 위험군 학생이었는데요. 상담을 해보니까 평소 11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평일에도요.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친구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고요. 6학년인데 좀 나눗셈, 곱셈이 잘 안 됩니다. 이 학생은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좀 없는 편이고요. 사실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 극히 조용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페토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페토라는 게임에서는 팔로워가 5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완전히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제페토라는 게임에 빠져 있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1시간 정도씩 하면서요. 자, 두 번째 학생은 미디어 과의존 조사에서는 매우 멀쩡하게 나왔는데 실제 관찰 및 상담을 해보니 우려가 되는 숨어있는 과의존 의료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수업 시간마다 꾸벅꾸벅 졸고 수업 태도가 매우 나쁜 학생입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학업에는 전혀 흥미가 없는 학생인데요.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얼마 전에 친구와 말다툼을 했는데 매우 상스러운 소위 패들이, 그 색들이 뭐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어디서 배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게임하면서 채팅창에서 상대편과 수시로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태 조사 결과 겉으로 보이는 미디어 과의존의 정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상담 및 관찰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미디어 사용 조절을 못하고 현실 상황과 적응, 즉 밸런스 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설문 조사를 토대로 연구 목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본 연구는요, 이렇게 미디어 과의존 학생과 숨어있는 미디어 과의존 우려 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나아가 전체 학생들, 우려 학생 될 수 있겠죠. 대상으로 미디어 디톡스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자신의 미디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미디어 자기 조절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연구 목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의 연구 설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위에 보시면 미디어 디톡스 다이어리 입니다.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미디어 사용 시간, 목적, 미디어 사용비를 확인하고 미디어 사용 습관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미디어 성찰 일기를 개발했는데요. 앞에 디톡스 다이어리가 양적인 시간 조절이라면 성찰 일기는 질적 방법으로 자신의 미디어 생활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미디어 디톡스 다이어리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곳에 이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네. 이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첫 번째 과제, 실천 과제인 미디어 디톡스 다이어리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지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산 초등 뉴스 리터러시 연구회 회원인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진석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미디어 디톡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스마트폰 뭐 과의존이나 미디어 과의존을 조금 더 좀 깊게 성찰해보고 또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그 학습 자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학습의 흐름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학습 자료는 1차 시부터 5차 시 중에서 3, 4, 5차 시에 해당하는 학습 자료입니다. 이렇게 쭉 학습의 흐름을 보시면은 1, 2차 시는 뭐 미디어 생활이 어떻고 또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미디어가 얼마나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차시고요. 2차 시는 이 미디어 과의존이 왜 위험한가, 그리고 왜 디톡스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차시입니다. 이제 3차 시부터 5차 시는 디톡스를 위해서 하나의 그 프로젝트 활동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차시에서는 미디어 생활을 기록하는 차시인데 이 미디어 생활을 기록하려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을 좀 돌아봐야 되고 또 내가 미디어를 얼마나 또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었고 4차 시에서는 이 3차 시에서 기록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미디어 생활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디톡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차 시는 그 4차 시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고 그리고 실천한 것을 3차 시처럼 기록하고 점검해보고 그 결과를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겁니다. 나의 디톡스 계획이 이러이러했는데 실천 결과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디톡스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일단 저희가 개발한 학습 자료는 기본적으로 모두 구글 클래스룸을 이렇게 바탕으로 했고요. 특히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구글 슬라이드가 메인 학습 자료입니다. 근데 이 메인 학습 자료에서 방금 보셨다시피 뭐 아이들의 자유 시간을 기록한다거나 미디어 사용 시간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런 기록이 조금 계산이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편의성을 좀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엑셀에 구글 시트로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엑셀에 숫자만 넣으면 자동으로 시간이 계산되도록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넣을 시간 숫자는 저희가 사용하는 넌 얼마나 쓰니 아니면 뭐 디지털 웰빙 뭐 iOS를 쓰시는 분들은 스크린 타임 이런 식으로 앱 사용 시간을 분석해주는 이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의 결과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구글 시트에 숫자로 넣으면 메인 학습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어서 디톡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학생들이 보는 학습 자료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나의 미디어 디톡스라는 이름으로 교사가 만들어 놓은 이 구글 슬라이드를 개별로 받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학습 목표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하면은 처음에는 단순히 양적으로만 과의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사용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친구가 다 3시간씩 사용하거든요. 누가 더 위험할까? 뭐 3시간이 위험할까? 2시간이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같은 3시간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가족과 대화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 과제도 충실히 하면서 미디어를 3시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운동이나 학원 과제는 거의 뭐 30분밖에 안 하고 심지어는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도 없고 오로지 미디어 사용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른 활동과 비교해서 판단하면 그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3시간이지만 그 학생은 게임이나 오락 위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뭐 휴식이나 교육, 학습에 관련된 미디어 사용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의 미디어 생활을 돌아볼 때 그냥 단순히 양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겠다.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해 보자. 이런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유시간을 알아보는 첫 번째 활동이거든요. 이 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그 표입니다. 여기 표에다가 이제 숫자만 넣으면 돼요. 자기 자유시간을 이제 추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이들이 혹시 좀 모를까봐 저희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클릭한 뒤에 네, 들리시죠? 그리고 여기에 입력해 보세요에 여기를 딱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아까 연결해놨던 이런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표에다가 나는 월요일 날 학교에 뭐 6시간 있는다. 그럼 6하고 엔터 치면 되고요. 나는 이날 학원을 3시간 간다. 그러면 3 적고 엔터 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유시간의 합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 이제는 내가 이 자유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도대체 얼마나 사용할까 이걸 이제 입력을 해야겠죠. 요거는 그 앱에 설치한 그 시간 관리 앱을 이용해서 이 수치를 보고 다시 여기에 입력해 보세요를 클릭하면은 이번엔 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그 하루를 기준으로 제가 잠깐 확대를 할게요. 하루를 기준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3가지만 적습니다. 3가지 적고 그 다음에 이용 시간을 30분 단위로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 물론 그 제일 정확하게 24분, 23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차트로 변환할 때 굉장히 좀 숫자가 복잡해지고 학생들한테 조금 번거로운 작업들이 추가될 것 같아서 저희가 30분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에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 앱을 이용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네,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사실 이 목적이 저희는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게 세 가지 목적뿐만은 아니겠죠. 근데 요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한 이유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그 앱의 결과를 보고 시간과 목적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분류하고 나면은 네,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 영상을 넣었습니다. 분류하고 나면 이렇게 게이지 차트로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아, 내가 그 자유시간 중에, 평일 자유시간 중에 72%를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72% 안에서 오락 비율이 68%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구간별로 저희가 초록색, 주황색,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괜찮음, 주의, 위험 이런 식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지 차트를 보고 스스로 잘된 점과 고쳐야 할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네. 평일도 이렇고 주말도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이 점검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이 나올 거고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네, 나의 디톡스 처방전, 그러니까 디톡스 계획서를 만듭니다. 내가 평일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3차시 활동이 끝나고요. 4차시 동안 뭐 하냐면은 이렇게 처방전을 만든 대로 또 일주일을 한번 생활해 보는 거예요. 네. 그 일주일 동안 기록하는 것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디톡스 전, 네, 구글 시트 디톡스 전에 기록을 했다면 4차 시부터는 디톡스 후 파일을 따로 생성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작성을 했을 때 또 이렇게 시간 비율과 오락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디톡스 전 게이지와 디톡스 후 게이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내 디톡스의 계획이 잘 실천되었는지 또는 내 계획이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이제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 자신의 미디어 생활을 좀 돌아보고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자료입니다. 네, 저희가 이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 때 편의성과 정확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뭘 쓰는지, 그거를 왜 쓰는지, 또 얼마나 쓰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좀 뽑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이들은 좀 힘들어지겠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좀 자기 검열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잠재적인 부수적인 효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습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이 세 가지 질문들이었습니다. 과연 이용 목적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건 적절한가? 같은 유튜브라도 어떨 때는 과제 때문에 보고 또 어떨 때는 재밌어서 보고 뭐 이렇게 볼 텐데 과연 이걸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적절한가? 또 시간과 오락만 따지면 미디어 사용을 판단하면 뭐 괜찮은가? 그쵸. 사실 시간과 오락 두 가지로만 미디어 사용을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임의로 주의와 위험 단계를 설정했는데 과연 이게 정확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저희를 좀 고민하게 했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디톡스는 사실 저희 그 음식물 먹는 다이어트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비유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인바디 측정기가 반드시 필요한가? 그러니까 인바디 측정을 하면 정말 자세한 정보들이 다 나오잖아요. 물론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인바디가 알려주는 정보가 모두 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학적 지식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가? 사실 이게 그냥 상식선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자로서 학습자를 보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다이어트와 좀 비교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애들이 아까 이진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는 좀 통제적인 미디어 경험이 많아요. 몇 시까지 해라, 뭐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미디어 생활을 계획해 본 경험이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걸 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뭐 TV를 보는 거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친구들의 스마트폰을 빌려 사용하는 것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저희가 디톡스를 개발하면서 사실 컨텐츠 내에 언어 폭력이나 허위 조작 정보나 이런 것들까지 다루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모두 함께 다루기에는 아이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비록 다루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 디톡스 그 교수학습 자료를 통해서 다른 영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좀 연계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이 연구 자료가 조금 더 개발되고 조금 더 정리가 되면은 다른 영역과 연계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넘어가면은 결국 저희가 이 디톡스를 통해서 학습자한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생활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정확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미디어를 점검해보고 성찰하고 발전해보고 또 계획까지 세워서 실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체성을 좀 기르는 것이 디톡스 개발의 좀 목표이고요. 그리고 물론 허위 조작 정보나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저희가 다루고 싶었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디톡스에서는 조금 남겨두고 개발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희 디톡스 학습 자료 안내였고요. 이어서 요거는 좀 이제 고학년 위주의 학습 자료거든요. 저희가 요 주제를 또 저학년, 중학년 수준에 맞추어서 지도안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온유아 선생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 뉴스 리터러시 연구회 회원교사 명덕초등학교 온유아입니다. 앞에 두 선생님께서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디톡스 수업을 설계하셨는데요. 저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주제로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설계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의 미디어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 초등학교 3학년은 아직 미디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원격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미디어를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미디어의 종류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기초적인 지식학습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디어 체험에 비중을 두고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3학년은 가정환경이나 학습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무분별한 정보 또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 등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의 사례는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주제가 미디어 디톡스이지만 3학년의 미디어 사용 수준에 맞추어서 미디어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네, 수업은 총 2차시 수업으로 구성하였고 1주일 동안의 나의 미디어 생활을 점검하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1차시 주제는 미디어는 어디에나 있어입니다. 미디어 경험을 기준으로 한 친구의 하루 일과를 그림으로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미디어의 종류를 알아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개념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미디어의 종류 중에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미디어들이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 수직선에 나타내어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미디어의 긍정적 가치, 부정적 가치를 직관적으로 판단해보면서 다음 차시인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수업에서 긍정적인 가치는 강화하고 부정적인 가치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2차시의 주제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해보자입니다. 초등학생이 일반적인 미디어 사용에 관한 영상을 먼저 보고 그것이 바른 미디어 생활인지 아닌지 신호등 토론지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뇌 판단의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판단의 근거를 나의 일주일 동안의 미디어 생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내가 사용한 미디어의 종류, 사용한 시간, 미디어의 내용이나 사용 목적 등을 기록하도록 미리 과제를 내주었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접하는 미디어의 질적인 분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보았습니다.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현재 미디어 생활이 바람직한지 신호등 토론지에 나타내보고 더 나은 미디어 생활을 위해 실천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까지 수업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종류의 미디어와 함께할 아이들에게 이것도 미디어라고? 도대체 미디어가 뭐지? 라는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을 이 수업을 통해서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적인 질문에 더불어서 가치 판단의 질문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디톡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이상 연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